예술가는 평론가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술가는 평론가를 감동시키는 작품을 만드는 데 비해 평론가는 예술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내놓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들의 허물을 지적해 주었다 해서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해 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허물은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 그 허물을 그쳐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생은 타인에게 얽매여 있다. 타인을 사랑하는 데에 인생의 반을 소모하고 반은 타인을 비난하는 데에 소모한다. 정확히 비판하려면 비판의 대상을 사랑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나라의 일, 남의 일, 자기의 일을 비판하는데도 마찬가지이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이득만 주게 되는 자신의 결점은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비판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타인의 판단은 따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 남의 허물을 책하는데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가르침에는 너무 높게 하지 말라. 그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야 하느니라. 남의 흠보다는 자기 흠을 찾아라. 남의 흠은 보기 쉬우나 자기 흠은 보기 어렵다. 남의 흙은 폭정이 골라내듯 찾아내지만 자기 흠은 주사위 눈처럼 숨기려 한다. 자기 흠을 숨기고 남의 흠만 찾아내려 들면 더욱더 마음이 흐려져 언제나 위해로운 마음을 품게 된다. 남이 나를 정중히 대해주기를 바라거든 내가 먼저 남을 정중히 대해주라. 자신을 좋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자신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 말대로 취급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거든 먼저 스스로를 헤아려 보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부메랑이 된다. 침을 튀기며 피를 머금고 남에게 험담을 하자면 먼저 제 입이 더러워지는 법이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이 하는 일을 애써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악평을 불러 모은다. 누구의 비판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 대한 애정이 크면 클수록 거칠의 말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애정의 증거는 비평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에게 상냥하며 양보하는 사람에게서만 교훈을 얻어왔는가? 감히 당신과 맞서서 격론을 벌인 사람에게서는 위대한 교훈을 얻지 못하였는가? 거침없이 남을 비난하기 전 먼저 자신을 살리는 법부터 찾아야 한다. 과학자는 비판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구두장이는 구두 이외의 것엔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나는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 듣게 되는 비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비평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나대로 비평의 정의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최선의 것으로 알려지고 생각된 것을 배워서 이를 보급시키는 이해를 초월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나의 허물을 보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보배를 보여주는 사람을 보듯 대하여라. 남에게 칭찬을 받고 쑥스러워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남에게 악평을 받고 그것을 약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진 정도의 현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남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를 망신시키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난하는 것은 불성실하다. 덕을 기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은 사랑으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 결점만 커질 뿐 방활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평론가의 의견이 아무리 갈라지더라도 예술가는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헐뜯는다. 훌륭한 비평가란 우리들의 발밑에 숨어있는 샘에서 뜻하지 않은 물을 갑자기 솟아나게 하는 마술사와 같은 존재이다. 훌륭한 작가라고 해서 훌륭한 비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호탕한 술꾼이라고 할까. 술주정뱅이가 솜씨 있고 훌륭한 바텐더가 될 수 있느냐는 것과 같은 것이다. 100사람의 비난이 단 한 사람의 고귀함을 꺾을 수는 없다. 꽃 한 송이 꺾는다고 해서 초원이 황무지를 변할 리 없듯이 깨달은 이는 시련이 불어닥칠 때 그저 조용히 그 바람을 맞을 뿐이다. 비판을 회피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은 당신의 창조적 사고를 뒤엎거나 질식시키며 당신이 꿈을 성취하려고 시도해보기도 전에 출발을 방해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만을 생각하라. 남의 학설을 변론함에 있어 먼저 그 입장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근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구에 얽매이거나 문자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론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것을 거기에 어울리는 이유를 들어서 한꺼번에 칭찬하는 평론가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좋아할 수 없다. 바보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작품이 저속하고 몰지각한 위인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만큼 예술가에게 비참한 운명은 없다. 비꼬는 버릇은 유식한 자의 멋이다. 비난은 사람이 유명하게 되었을 때 대중에게 바치는 세금이다. 비판이란 것이 별로 달가울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인체에서 고통이 하는 일과 똑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잘못된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비평은 쉽지만 예술은 어렵다. 사람들은 그대에게 비판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칭찬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세상을 꾸짖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한다. 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도 귀감이 필요하다. 엄격하고 모질게 자기 자신을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더욱 올바르고 너그럽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게 될 것이다.